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트레버 로저스랑 패트릭 코빈이 붙는 경기네요. 트레버 로저스는 작년에는 조금 했지만 올해는 사실 선발로서 활약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방울 자체는 괜찮게 치고 있는데 선발로 나온 게 지금 끼케야 뭐 한 두 경기밖에 안 돼요. 처음에 마이너리그 했다가 한번 원포인트 선발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6.1이닝 무실점으로 잘했는데 바로 이제 직전 템파베이와의 경기 때는 2.1이닝 만에 뭐 볼넷 3개, 피안타 5방 맞으면서 그냥 뭐 일찌감치 강판됐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때도 공을 뭐 70개나 던지고 3회 만에 뭐 좀 별로였었는데, 볼티모어가 선발이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1인분 하기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코비는 올 시즌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방어율이 3점대인데 글쎄 요즘에는 사실 패트릭 코빈이 실점도 조금 많아지기도 하고 저는 좀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직전 경기가 이제 캔자시티전이었는데 그날 이제 5이닝 4실점, 뭐 요즘에 그냥 볼넷도 많이 안 주고 괜찮기는 해요. 피홈런도 꽤 적은 편인데, 근데 이제 직전 경기 때도 1회부터 1사 뭐 2, 3루에 몰린다든지 2회 때도 막 무사말로 몰리고 이러면서 그날 이제 좀 위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제가 부비치랑 코빈이 붙는 경기여가지고 경기를 조금 봤었는데 그날은 선발 투수 둘 다 초반에 좀 고전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선발상으로는 그래도 패트릭 코빈이 올 시즌에 보여준 것도 많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글쎄 저는 코빈도 요즘에 조금 걱정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텍사스는 뭐 빠따가 제 몇 명 선수들이 좋아졌다고 했지만은 그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고 요즘 들어서 또 그냥 한 자릿수 한타에 그치고 이럴 때도 몇 번 있어서 텍사스의 빠따가 명확하게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냥 OPS 뒤에서 3등 이 정도에 그치고 있기도 하고, 좌완 만났을 때 약해지는 부분도 있죠. 근데 볼티모어도 좌완 만났을 때 약하대 이런 것들이 겹치는지라 사실 제가 볼티모어는 이제 뭐 애들리 러치맨이나 뭐 조던 웨스트버그 몇몇 선수들이 요즘에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있다고 했지만은 뭐 홈런 같은 것도 사실 기세가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글쎄 볼티모어도 지금 빠따가 명확하게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기는 해요. 얼마 전에 제가 OPS 0.7을 드디어 뚫었다 이랬지만은 다시 또 이제 또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기세가 둘 다 애매해요. 그래서 내일은 서로 이제 좌한 선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OPS가 좀 깎여 나가는 부분도 있는지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 선발들의 요즘 좀 모습을 봤을 때는 원래는 좀 오바 같은 거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기준점이 9.5라는 것부터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볼티모어는 매번 저는 낮 경기 때 그때는 오바를 볼만 하지만은 다른 때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이랬거든요. 내일은 선발도 좀 못 믿었기도 하고 이거는 별로 저는 갈만한 생각이 좀 안 들긴 합니다. 선발 상태를 봤을 때는 사실 언더보기도 쉽지는 않아서 오바 같은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퀄리티도 높지 않은 경기 같네요. 그 다음 경기는 매츠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폴 블랙번이랑 슈벨렌바흐 구도예요. 이제 애틀랜타가 이제 크리스 세일이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슈벨렌바흐가 앞으로 애틀랜타 1선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슈벨렌바흐는 연차도 뭐 짧지만은 작년에야 이제 신인인데 선발 투수로 기용이 됐어가지고 3.3으로 좋은 활약을 했고요. 올 시즌도 좋은 활약 이어나가고 있죠. 방어율 3.26으로 좋은 편이고 최근 8경기 동안 물론 실점이 많은 날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의 뭐 8경기 동안 평균 7이닝을 먹어줄 만큼 거의 뭐 근접할 만큼 상당히 이닝 히터적인 면모도 있고, 특히나 이제 제구력도 훌륭한 편이고요. 이제 한 7이닝을 먹더라도 7이닝 4실점을 한 경기가 3경기나 돼요. 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삼진 잘 잡고 뭐 제구력적으로도 좋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얘가 좀 피안타 같은 거 좀 적게 맞는다든지 그러면 나쁘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닝 대비 뭐 피안타도 적은 편이고 피홈런이 조금 아쉬운 그런 면모가 있긴 한데, 이 친구는 특징적으로 보면은 뭐 포심 같은 것들도 97마일가량 나오고 여러 가지 공들을 많이 던지는데요. 특히나 이런 아웃존 스윙, 한마디로 이제 그 스트라이크 존 밖에 상대팀 타자들이 헛스윙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선수입니다. 포심 같은 것들은 이제 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슬라이더는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는 게 있고 스플리터도 아래쪽으로 확연하게 떨어지는 게 보인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존 밖의 헛스윙, 한마디로 이런 변화구에 끌려 나오는 스윙이 많은 건데 이 중에서도 특히 스플리터가 잘 먹히고 있거든요. 슬라이더는 이게 피안타율이 꽤나 높아. 슬라이더가 이제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 7이어가지고 피안타율이 뭐 256에다가 장타율도 꽤나 높고 이래서 슈벨렌바의 슬라이더는 사실 지금 높은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매치의 빠따들이 얼마나 슈벨렌바한테 좀 끌려 나올지 그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선발투상으로는 뭐 블랙번은 좀 꿀린다고 봐야겠죠. 블랙번도 뭐 가끔 가다가 이제 한 5, 6이닝 잘 먹어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있지만은 평균
실적의 하락을 봤을 때는 그냥 땜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맥일이 못 나온다든지 매치도 몇몇 이런 선발이 좀 빵꾸가 있기 때문에 블랙본이 그냥 로테이션을 돌고 있긴 하지만은 방어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이제 애틀랜타한테 뭐 직전 경기에서 그때 좀 3.2이닝 만에 실점 4점 하고 이러면서 좋지는 않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예 매치가 애틀랜타한테 막 스위패를 당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는 슈벨렌바가 이제 9이닝 2실점으로 완투승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치가 사실 막 연패도 많이 박았었고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한테 한 경기에 이제 뭐 홈런을 솔로 홈런을 7개를 친다든지 기세가 조금 나아지나 싶더니 바로 다음 경기도 졌거든요. 그래서 매치가 요즘 9경기 동안 1승 8패인전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홈에서는 참 강했는데 홈에서도 템파베이한테 뭐 수입을 당한다든지 이런 면모상으로는 요즘 매치의 기세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뭐 블랙번이라는 조금 떨어지는 선발이 나오고 상대 슈벨렌바흐 무너뜨리기 어려운 선수다. 슈벨렌바는 아무래도 매체들이랑 많이 싸우진 않았지만은 상대 전적 이제 63타석이 180 정도로 상당히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피트 알론소한테는 이 정도면 사실 강한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타자들한테 꽤나 괜찮아요. 브랜든 니모도 요즘에 살아나는데 니모한테도 12타수 무안타로 강했었고 린도어도 뭐 9타수 무안타 뭐 이런데 이 중에 뭐 타이론 테일러 주전 대접은 많이는 못 받는 선수긴 하지만 요즘에 많이 뛰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조금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2루타 2개, 뭐 홈런 하나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슈엘라바 킬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친구 말고는 딱히 크게 뭐 강한 선수가 많이 안 보이긴 합니다. 소토도 뭐 2타수 1안타, 맥닐도 그래도 뭐 장타도 하나 있고 이러긴 하지만 슈벨렌바는 일반적으로는 매치 타자들한테는 좀 강했다고 보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도 못 믿긴 한데 나는 그냥 매치에 좀 기세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블랙본도 약한 선발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근데 사실 뭐 배당이 맛은 없지만은 애틀랜타가 사실 나는 이렇게 정배를 받을 지금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애틀랜타가 뉴욕 매치보단 기세가 좋기는 해요. 저는 애틀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매치 구장이 사실은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적인 면모도 있기 때문에 뭐 언더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틀랜타 빠따 생각하면은 언더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좀 한 점 차 게임이 많은 그런 팀들이기도 해가지고 사실 요즘에 매치가 약간 한 점 차 게임이 많이 줄었는데 한 점 차 게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슈벨렌바가 일단은 좀 버텨주리라 그렇게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시내티 대 양키스 경기입니다. 이제 그 로돌로랑 위너스가 붙는데 저는 이제 로돌로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방울 같은 거는 괜찮아요. 얘는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도 아주 심한 편이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홈에서는 좋지가 못하고 원정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는 홈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6이닝 2실점으로 안 좋은 면모들을 조금 씻어내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홈에서는 5.40, 원정 2.31로 편차가 심한 편이긴 합니다. 여기다가 오늘 이제 양키스를 상대로 하잖아요. 오늘 신시내티 홈구장은 리그에서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양키스 빠따는 리그 전체 홈런 2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늘 로돌로가 조금 많은 홈런을 맞을 수 있는 점들 그런 것들도 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작년에 비해서 이닝 대비 올 시즌 피홈런 페이스는 뭐 안 좋은 편이기도 하고 여기다 양키스가 이제 땜빵 선발로 앨런 위너스가 나오는데 양키스도 몇몇 선발들이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좀 있으면 뭐 스트로먼이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야보로도 지금 아웃이 됐고 해가지고 이런 친구들 끌어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올 시즌 아직까지 메이저에서 뛴 적이 없었고 마이너리그 5경기 동안 뭐 이닝도 꽤나 먹어주고 1.67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인 길로 올린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 친구가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는 여태까지 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선발 투수상으로는 그래도 양키스가 꿀리는 부분이 있겠다. 하지만 빠따상으로는 로돌로를 좀 팰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좀 된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제가 이제 양키스가 요즘에 빠따가 참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4경기 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뭐 두 자릿수 안타를 3번가량 있다든지 이랬었어요. 제가 그리고 어제도 이제 볼티모어의 경기를 조금 봤었는데 경기 후반부에 사실 그 저지가 찬스를 날린다든지 그런 건 있었지만은 대신에 이제 뭐 좀 다른 친구들이 괜찮은 타구를 보내기도 하고 특히 재즈 치점 주니어의 이런 좋은 활약들 결승타 그런 것들도 나오긴 나왔어갖고 이 경기는 일단 뭐 오바 같은 거 뭐 위넌스 믿고 양키스를 보자니 그거는 조금 빡세긴 해. 이것도 9.5를 줘가지고 양키스가 로드로 상대로 홈런 같은 거라든지 좀 많이 선발을 일찍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조건이 붙기는 하는데요. 이게 사실 요즘에 신시내티 빠따도 조금 그렇고 양키스도 빠따에서 뭔가 이렇게 확연한 믿음을 주진 않아가지고 양키스가 원래 다저스랑 같이 계속해서 OPS 0.8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양키도 오랫동안 좀 한 자릿수 한차에 그치고 연패도 빠지고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9.5 기준으로 양팀 다 최근에 뭐 언더 게임
힘이 꽤 있다. 신시내티는 생각보다 오바가 많은 팀이자만은 세인트 로얄스의 시리즈 동안 계속해서 빠따가 부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겹쳐 보여가지고 사실 오바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저는 양키스는 로도를 사냥할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진 점, 위너스가 꽤나 약한 선발이라는 거, 그래서 신시도 평소보다는 조금 나을만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오바 같은 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가 배당은 좋은데 건드리기에는 조금 무서워 보이는 부분이 있네. 다음 미네소타 대 시애틀입니다. 베일리 오버랑 이제 브라이언 우가 붙는데, 야, 베일리 오버 요즘에 안 좋아요. 저는 이제 이 친구 올 시즌 첫 경기 때 개설린 다음에, 그리고 거의 한 10경기 가까이 잘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4경기 동안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4경기 동안 뭐 21.1이닝, 7.59, 삼진 16개밖에 안 되고, 볼넷이랑 홈런, 원래부터 볼넷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피홈런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 얘는 특히나 이렇게 플라이볼을 많이 좀 구사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좀 필연적으로 피홈런이 많은 편인데 올 시즌도 지금 79이닝 만에 피홈런 14개, 최근에 이제 뭐 4경기 동안 피홈런 8개니까 안 좋다고 봐야겠죠. 텍사스한테는 막 볼넷을 6개나 던지기도 하고, 요즘에 저는 좀 흔들리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브라이언 우는 아시다시피 시애틀에서는 믿을만한 선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닝도 잘 먹어주고 있고, 뭐 볼넷도 원래부터 좋은 선수지만은, 그리고 얘는 이제 되게 공격적인 피칭을 하거든요. 그 상대 이제 타자들한테 존 안쪽으로 밀어넣는 게 거의 뭐 60%에 달할 정도로 아주 공격적으로 던지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피홈런이나 피안타가 꽤나 적고 퀄리티 있는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주긴 합니다. 뭐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좀 삼진 같은 것들이 줄었다든지 이런 면모는 있지만은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직전 경기 때 이제 보스턴한테 7이닝 무실점 1피안타로 굉장히 좀 깔끔한 피칭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좀 실점도 많아지고 흔들렸었는데, 특히나 브라이언은 요즘에 6회쯤에 다다르면은 타순이 한 3번째 돌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약해졌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그런 것들 조금 씻어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꽤나 괜찮은 선발로 보고는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양팀의 분위기 상으로 지금 베일리 오버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요. 시애틀이 지난 이제 컵스와의 시리즈, 바람이 엄청 불던 시리즈에서 이제 3경기 동안 홈런을 뭐 10개나 친다든지, 3경기 모두 13안타, 14안타, 18안타, 전부 다 이제 빠따가 완전히 살아나는, 요즘에 뭐 랄리 같은 애들이나 또 이제 미치 가버, 어제도 뭐 칸존 이런 애들 막 계속 멀티 홈런 갈겨주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애틀의 분위기 자체는 물론 이제 구장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때 이제 컵스 경기처럼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빠따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빠따의 기세 자체는 시애틀이 훨씬 더 낫거든요. 미네소타는 최근 10경기 동안 뭐 1승 9패에다가 직전 경기는 빠따를 잘 치고도 막 진다든지, 사실 최근 10경기 중에 미네소타가 빠따를 막 18안타, 17안타 이렇게 몰아서 친 경기 말고는 모든 경기들이 다 이제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발이나 이런 빠따적인 부분에서는 시애틀이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시애틀 쪽을 본다든지, 그리고 뭐 8.5 기준에 오바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베일리 오버가 흔들린다는 거,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다음 미러키 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체드 패트릭 그리고 이제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라는 선수인데, 일단은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는 아마 땜빵 선발로 보여요. 지금 이제 슬슬 물로진스키가 선발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애쉬크래프트가 한 2이닝 던지고 이후에 뭐 물로진스키가 조금 더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츠버그가 아마 좀 땜빵 선발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리그 때는 뭐 5이닝가량 던진 적이 있기도 하고, 올 시즌에는 뭐 불펜으로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은 면모들을 꽤나 보여주긴 했었어요. 1.53점은 나쁘지 않으니까 아마 긴 이닝을 먹을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고, 체드 패트릭은 미러키 올 시즌 신인 선발들 중에 꽤나 잘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커터를 가장 많이 던지고, 커터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1위급으로 평가를 잘 받고 있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실망스러웠었어요. 실점이 2경기 동안 애틀랜타랑 컵스한테 5실점 막 4실점 이렇게 하면서 피홈런도 많아지고 제구도 흔들리고 이래서 패트릭도 지금 뭐 믿을만한 선택은 아니긴 합니다. 그게 걱정인데, 그래도 이제 미러키 역시 얘네들도 이제 미네소타와의 시리즈 동안 전부 막 19안타, 11안타, 17안타 이렇게 치면서 빠따의 기세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특히나 이 테이블 세터 라인들, 그런 애들이 너무 잘해줬잖아. 미러키가 지금 빠따 흐름이 저는 좋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피츠버그랑 차이는 꽤나 있다. 양팀이 12승 차이나 나기도 하고, 피츠버그도 얘네들이 원정에선 11승 27패밖에 안 돼요. 홈에서는 거의 뭐 5할 승률 원전인데, 원정 가면은 많이 약해진다. 저는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가지고 미러키도 홈발을 잘 받고, 선발 투수의 차이도 이 정도는 없지는 않다고 봐서, 미러키가 어제 뭐 이렇게 불펜에 많이 썼다든지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저는 또 한번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보고, 그리고 뭐 오바 같은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미러키의 요즘 빠따 기세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자, 다음 화삭 대 애리조나입니다. 쉐인 스미스 그리고 이제 에드와르드 로드리게즈 대결인데, 이로드는 그래도 막 그 이제 한 부상자 명단 갔다 온 다음에는 조금 회복해진 면모가 있기는 해요. 여전히 뭐 바울 같은 거는 참 좋지가 못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실점 자체는 꽤나 줄었습니다. 저희 부산 전망단 갔다 오고 나니까 뭐 5이닝 2실점, 6.1이닝 2실점 이러면서 그래도 마이너리그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좀 잘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직전 토론토한테는 또 4.2이닝밖에 못 견디고 볼넷 3개 주고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애리조나에서 좀 기대했던 이런 좌완 선발로서의 면모 그런 것들은 크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 와중에 쉐인 스미스는 지금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어린 선발들 가운데 2.85로 가장 좋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이닝 소화가 아쉽다든지 직전 이게 세인트리스와 경기 때 4.1이닝 6실점으로 시즌 로우를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게 거슬리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방어율 자체는 오르긴 할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이게 화싹이 그래도 막 토론토와의 시리즈를 원정해서 위닝 시리즈를 한다든지 빠따가 그 기간은 참 안 터졌는데 되게 좀 저득점으로 많이 이기거든요. 화싹은 또 보면은 얘네들이 원정에서는 평균 득점이 2.95점인데 홈으로 오면은 4.08 정도로 확실히 홈에서는 그래도 점수를 조금 뽑아내기는 해요. 그런 면모를 봤을 때 그래도 화싹이 홈에서는 조금 뭐 비빌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아. 작년보다 화싹이 좀 나아진 상태니까 이로드도 만만하고 그리고 지금 애리조나도 빠따상으로 뭔가 명확한 해답을 못 주고 있거든요. 애리조나 빠따가 참 보면은 몇몇은 좋아요. 뭐 코빈 캐롤이라든지 뭐 스타링 마르테 뭐 괜찮은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뭔가 보여주고 있는 OPS 대비 사실 경기력으로 뽑아주지는 못하는 것들이 아쉽습니다. 참. 나는 이 경기도 그냥 딱 봤을 때는 분명 애리조나가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할 거예요. 애리조나도 근데 겨우 5할 승률을 겨우 넘는 팀이기도 하고 좀 확실히 뭔가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가 어려워 보이네. 저는 좀 맛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당 같은 거는 애리조나가 좋기는 한데 요즘에 애리조나 쉽게 믿기는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거 안 챙겨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인트리스 대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리가 있는 팀들이에요. 정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거의 한 100년 넘는 역사 동안 라이벌 의식이 있는 팀들인데 리버라토리랑 벤 브라운 그래도 양팀 선발들 중에서는 조금 퀄리티가 낮다고 봐야 되는 애들이 붙는 거예요. 리버라토리도 여태까지 선발로서 뭐 길게 이렇게 활약한 적이 많이 없었었고 올 시즌에는 이제 79이닝 동안 본래 막 11개밖에 안 주고 피홈런도 7개밖에 없다. 꽤나 괜찮기는 한데 근데 이제 한참 괜찮았던 시기에 비해서 6월달 들어서는 조금 안 좋아진 면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화이트삭스한테 6이닝 2실점 간만에 좋은 피칭을 하긴 했었습니다. 리버라토리는 크게 뭐 깎아내릴 건 없지만은 저는 요즘에 컨디션이 조금 애매했다. 벤 브라운은요 지금 방어율이 5.57로 많이 올랐습니다. FIP 상으로는 3.4밖에 안 돼요. 실제 이 친구의 뭐 투구 내용들 뭐 그런 부분에서는 투수 개인의 선수 능력으로는 그래도 퀄리티가 조금 있는 애거든요. 리그에서 이제 방어율과 FIP의 격차가 가장 큰 선발이다. 이런 정도 수준인지라 저는 벤 브라운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방어율보다도 꽤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컵스도 이번에 이제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었던 홈게임 시리즈에서 빠따들이 그래도 홈런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컵스가 최근 이제 5경기 동안 홈런을 16개나 쳤거든요. 물론 다 홈경기였었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런 건 있지만은 저는 컵스의 빠따 상태가 그래도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좀 좋아졌다고 보기는 봐요. 반대로 세인트루이스는 분명 얘네 사이클이 조금 안 좋아졌다 이랬는데 5연승을 달리다가 지전 경기를 또 패배했던 터라 그 기간 동안 사실 뭐 빠따도 사실 마음에 좀 안 들었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시리즈는 지금 최근 이제 7번의 맞대결 중에 6번이 전부 다 8.5 기준 오바가 나오기도 하고 이래갖고 그냥 오바라든지 한 점차 게임 그 정도 보고 싶기는 하네요. 난 이거는 컵스의 승리 같은 것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 매치에서는 조금 보기 별로일 것 같기도 하고 오바를 조금 더 우선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천사 대 보스턴 경기 볼게요. 코아노비치랑 뷰러가 붙습니다. 글쎄 코아노비치는 일단 뭐 땅볼 유도 비율 같은 거는 괜찮은 선수예요. 일단 방어율이 5.38로 상당히 좋지가 않은 모습이 있는데 땅볼 유도 비율이 좋은 선수 치고도 지금 77이닝 동안 피홈런이 15방이면 이거는 좋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볼넷도 36개 거의 뭐 이제 이닝의 절반 가까이 볼넷도 내주고 있는 터라 가지고 좋지 않은 모습이고 뷰러는 이제 부상이 많았다 보니까 59이닝밖에 소화를 못했는데 피홈런이 12방입니다. 볼넷도 22개로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선발 모두 다 이렇게 좀 피홈런이나 볼넷이 많은 유형이다. 방어율도 좀 안 좋은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홈런이 조금 많은 선발들인데 보스턴도 올 시즌 홈런이 꽤나 되죠. 천사가 아마 4등인가 그럴 거예요. 천사가 올 시즌 홈런이 113방입니다. 최근 한 5경기가 봤을 때 홈런을 13방 깨고 있고 지금 보스턴은 뭐 브레그먼이나 데버스 이런 애들이 빠진지라 빠따 힘이 빠진 상태이긴 하지만은 이번 샌프란시스코와 시리즈에서도 조금 잘 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전 이 정도 선발 투수들이 만나고 요즘에 양팀의 빠따 기세, 오바 같은 거를 그냥 생각해보면 하는 것 같아요. 천사의 막 역배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배당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뷰러의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그래갖고 좀 짜게 준 것 같은데, 글쎄요, 사실 천사의 역배 보는 거냐 순수하게 뷰러가 좀 얻어맞을 거다 그런 생각인데, 포아노비치 또한 또 쳐맞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즘 빠따 분위기로는 보스턴이 천사보다 나을 게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 저는 천사를 조금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로는 또 이제 뷰러가 천사 애들한테 약했다는 것도 있거든요. 통상 뷰러는 천사 애들한테 68타석에 339 정도로 보면은 뭐 이제 뭐 트래비스 다노한테 굉장히 약했던 거라든지 트라웃이나 천사 빠따 대부분한테 안 좋은 면모를 많이 노출을 했다. 내일도 뷰러가 좀 고생하면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근거 삼아가지고 오바라든지 천사의 역배 그런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샌디에고 대 워싱턴 마지막인데, 마지막 경기도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일단 뭐 스티븐 콜렉이랑 미첼 파커가 붙는다고 하는데 둘 다 아무래도 연차가 짧기도 하고, 스티븐 콜렉은 특히 얘가 뭐 올 시즌 9번밖에 피칭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 경기를 잘 안 가거든요. 그 이제 한번 완봉이라는 고점을 찍어던 적이 있는데 이후에도 뭐 실점 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홈 경기인데 9번의 선발 중에서 홈에서는 이제 9.58, 근데 이제 9.58도 두 경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에서의 이런 전적도 막 쌓인 게 없기도 하고, 친구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직전 경기도 보면은 이제 막 구속 같은 게 떨어지니까, 싱커 같은 거 구속이 안 나오니까 커터나 포심을 많이 좀 섞어 던진다던 이런 식으로 투구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이 친구는 좀 판단이 안 됩니다. 샌디에고 홈구장이 그래도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데 홈에서의 전적이 뭐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딱히 뭐 크게 볼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워싱턴의 미첼 파커, 그냥 방어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 이게 2점대 방어를 한 대여섯 경기가나 보여주고 있다가 그 이후에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다가도 이제 직전 그 콜로라도 상대로 6이닝 실점 경기 빠따 못 치는 팀한테 한번 잘했던 거, 그거 말고는 얘도 그냥 오락가락이 좀 많이 있어갖고 사실 요즘에 좀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한 6이닝 정도를 한 2번 정도 잘 먹어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테사스나 콜로라도 빠따가 약한 팀들을 상대로 좀 챙겼었던 거,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크게 뭐 얘기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워싱턴의 불펜이 많이 좀 격하게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안 보이고, 양팀이 빠따상으로도 요즘에 어느 팀이 좋다 만다 막 이런 것들도 별로 없어요. 그나마 워싱턴이 뭐 다저스를 상대로 시리즈 상에 홈런이 많이 터졌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샌디에고도 켄자와 시리즈에서 이제 뭐 타티스가 부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이 경기도 딱히 뭐 보이는 건 크게 없네요. 저는 이 경기도 아마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